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SNS에 올린 자녀의 사진이 자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기 위해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엄마에게는 자녀가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라고 말하고 가상의 실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죠. 우리는 먼저 엄마들의 SNS에 전체 공개된 사진과 글을 통해 아이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최대한 이거를 뭐 애운 듯하지 않고 원래 알고 있다는 듯한 느낌으로. 그리고 제3의 인물 실험녀에게 이 정보를 전달합니다. 찌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실험 대상은 박선주 씨입니다. 거의 모든 SNS 활동을 정리하고 대부분의 사진도 비공개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제 엄마는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아이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제작진의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지금부터 엄마는 이곳에서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게 됩니다. 혼자 남겨진 아이에게 실험녀가 접근합니다. 맞아? 어떡해, 너 진짜 많이 컸다. 이모 기억 안 나? 이모 나쁜 사람 아니야. 이모 옛날에 돌잔치도 놀러 가고 그랬었거든. 돌잔치에서 필통이랑 마이크랑 잡았었잖아. 며칠 전에 갯벌도 놀러 갔었지. 갯벌에서 조개도 잡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랬어? 저 정도면 말을 재미있었어? 하는데요? 조개는 많이 잡았어? 구조대 체험단 그런 것도 했었다며. 엄마한테 들었는데. 진짜 많이 알고 있네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그랬지? 저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머니, 그러니까 전체 공개 해놓으신 거. 그거는 뭐야? 보고서는, 알림장이야? 저희 스텝 이모랑 얘기 안 할 거야? 암기를 하고서는 지금 접근을 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조금뿐이 안 올려놨고, 정보도 정말 조금뿐이 안 올려놨는데도, 진짜 몇 장 없거든요. 아마 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의 다 내리고 몇 개 없는데. 엄마 여기 앞에 나오셨다는데 갈까? 엄마 보러? 가자. 와가지고. 아이는 별다른 의심 없이 실험녀를 따라 나섭니다. 엄마 왔다고 하니까 가네요. 엄마 마트에 있는데 어머나. 같이 오라고 카톡 왔어. 아유. 엄마 보러 가자. 이렇게 아이는 실험녀의 손을 잡고 사라집니다. 아니야? 그냥 걸어가겠어? 이것이 실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근데 저게 실제 상황이었으면 정말 아찔한 일이죠. 요즘 유괴도 많고. 이제 애를 데려가서 잘못됐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진짜 많이 놀랐어요. 안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유치원에서도 자주 하는 교육이기도 하고, 어른들도 항상 얘기하는 거니까요. 어머니 혹시 지난주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SNS로 인해 우려하시는 바가 없냐라고 몇 번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 어머님들이 다 우려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셨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랬죠. 어떠세요, 지금 입장은? 그동안 경계하는 마음이 커서 그나마 이제 다른 걸 하던 걸 접고 그냥 스토리 하나만 남겨놨었거든요. 스토리 하나만. 그조차도 사진도 많이 내리고 정말 몇 장 안 남은 그건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생각을 못 해봤어요. 다른 사람 그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정말 조금 몇 장 안 올려놨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갖고도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놀랍네요. 정말 몇 장 안 되시더라고요. 네, 정말 몇 장 안 돼요. 안 하는 거랑 비슷할 만큼이에요. 두 번째 참가자는 홍성애 씨입니다. 앞서 자신의 아이는 스스로 지킨다고 말씀하며 SNS가 범죄에 활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는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인지 이번 실험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 따라가고 있을 것 같은데 울지 않을까, 작은 아이는. 울 것 같은데, 엄마가 없으니까 울 것 같은데, 근데 또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안 따라갈 것 같아요. 아, 성애 언니 딸 맞지? 일로 와봐. 언니가 엄마랑 연락했거든. 여기 앉아서 기다리자. 언니가 성애 언니랑 친한 동생이거든. 이모가 갑자기 와가지고 놀랬지. 초등학교 입학했다면서. 저기 초등학교 다니고 있어? 응? 저쪽에 올라가면 있어? 유치원 재밌어? 그냥 아까 전에 저기서 보고 왔거든. 오, 친구잖아. 교회는 잘 다니고 있어? 교회도 안 다녀? 왜 성경 공부 열심히 했잖아. 애들이 네. 경계심을, 존경하지 않는데. 네. 너무 많이 알아서 친구 얘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는 많이 안. 우리 자녀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예기치 못한 실험녀의 등장에 엄마는 당황스럽습니다. 엄마 기다리자고 하니까는 그냥 이렇게 반응도 보이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막상 엄마한테 가자 그러면 안 가지 않을까? 그건 저에 대한 기대일까요? 그럴 거는 같은데. 엄청 예쁘네. 처음 보는 사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친해 보이죠? 왜? 별로야? 따라 엄마 여보세요? 냄새도 했어. 가짜 엄마의 전화를 받은 실험녀는 아이들에게 엄마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며 같이 가자고 합니다. 어디 마트요? 저기 밑에 마트 있다고 하던데 여기 밑에 거기서 기다리라고 했어. 먹으면서 기다리자. 저런 두 아이는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실험녀를 따라갑니다. 아무렇지 않게 가네요. 정말 충격이네 진짜. 저한테 들으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셨는지 저도 그거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어떻게 아셨는지. 유치원이고 초등학교고 이런 것도. 어머니 전체 공개모신 SNS 보고서 알았어요. 맞구나. 스카웃 옷 입힌 거. 그러네요 진짜. 근데 사실 어머니 SNS 그렇게 많이 올려놓지도 않으셨더라고요. 전체 네네. 공개. 네. 불과 몇 개 안 되던데. 그래도 거기서 다 모든 단서를 다 잡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지금 그때 했을 그 토크 때 했을 그 마음과 지금 마음이 정반대가 됐어요. 너무 많이 우려가 된 부분 너무 크죠. 그렇게 해서 제가 정말 이거를 전체 공개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도 그 단서를 대서 보일 수 있다는 것 자체로만 그냥 사진을 올리는 것만 급급했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충격이네요. 과연 그 어떤 엄마가 자신이 올린 사진 때문에, 그것도 몇 장 안 되는 사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과 나누게 되는 정보를 낯선 사람이 보여줄 때 그것은 이미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그 친근한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호감도와 친밀도를 형성한 그런 사람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약 한 8, 9세 이전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는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구나. 좋아라. 나에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이런 마음을 쉽게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SNS를 통해 아이의 사진을 공유하는 것은 어쩌면 양날의 칼과도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가 하면 내 아이를 범죄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꼴이 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아파요. 사슴 아기가 아파요? 엉덩이. 28개월 된 딸아이를 둔 박가희 씨. 현재 그녀는 가슴이 너무 좋다. 최대한 SNS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렇게 딸아이와 함께 놀이하는 시간에는 휴대전화에 관심도 없습니다. 먹어. 물 먹어. 그러나 가희 씨도 한때는 여느 엄마 못지않게 열심히 SNS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거는 그 계정은 없는데 제가 사진첩에는 있더라고요. 이렇게 앨범이 있어서 이것도 지운 거긴 한데 몇십 장 많이 올렸었어요. 한 100장은 넘었을 것 같아요. 올린 게. 왜 갑자기 SNS 활동을 그만두게 된 걸까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애가 막 노출되고 그런 게 좀 부담스러운 게 가장 큰 이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좀 위험한 세상이니까 괜히 범죄 이런 쪽에 연루가 되는데 쉽지 않을까? 오픈이 되면 그런 생각도 하고, 이제 또 세 번째는 아기의 나중에 이제 자기 결정권이라고 해야 될까? 초상권, 초상권, 네,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신경을 쓴 거죠. 엄마가 있잖아. 요즘 들어 이렇게 아이의 권리를 존중하고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SNS를 그만두는 부모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SNS로 얻을 수 있는 장점도 많지만 그만두고 나서 더욱 큰 의미를 찾게 되었다는 박가희 씨. 좀 열심히 할 때는 그 업데이트 내용을 좀 자주 보게 되고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좋아요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괜히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뭐 이렇게 시간에 막 계속 이렇게 할 거 없으면 보는데 가 있는데도 계속 또 핸드폰을 볼 때도 많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안 하니까 훨씬 그 시간에 핸드폰을 안 보고 이랑 좀 놀 수가 있으니까. 이 투명 우산으로 우리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라도 보호막을 만들고 싶죠. 아직 우리나라는 SNS로 발생하는 아동 범죄와 관련된 법 제도가 매우 미흡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부모에게 좀 더 신중하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부모님들은 잘 모르시는 건 뭐냐면 지금의 부모님 세대는 완전한 그 소셜미디어 세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의 청소년들, 지금의 대학생, 요건 완전한 소셜미디어 세대거든요. 그 위험성의 감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예전의 사고방식으로 아이를 키운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아동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거든요. 그 한 번 올려진 글이나 사진들은 해당 서비스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 분석하는 회사들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때문에 영원히 이 데이터는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발자국, 지나온 자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발자국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발자국이 됩니다.
이런 기록을 아이 스스로가 아니라 부모가 남겨놓은 거라면 당신의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떼고 다녀요. 다칠까봐 괜히 무섭다고. 들개가 들어와서 닭을 20마리 정도를 다 죽여놔서요.